안녕하세요, 치차입니다. 이번에는 스컬트 기초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블렌더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네럴을 누르면 일반적인 큐브가 있는 화면이 나오고, 스컬팅은 바로 스컬트 보드로 넘어갑니다. 스컬팅을 눌러보면 이렇게 스컬팅을 바로 할 수 있게 하이 폴리곤 스피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누르는 키가 보여지니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리면 축소 확대가 되고, 쉬프트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입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뷰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를 선택 후 마우스를 갖다 대고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자, 이제 끄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엔 제네럴로 그냥 실행합니다. 카메라, 큐브,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스컬팅 할 때 저는 스피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해 삭제해도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죠. A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한 후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뷰포트 쉐이딩에 솔리드를 보면 여러가지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매트캡, 플래시 있는데요. 저는 그림자가 고르게 지는 매트캡으로 선택해서 주로 작업을 합니다. 화면 끝으로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 표시가 생기는데,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화면 분할이 됩니다. 반대로 다시 끌어당기면 원래대로 합쳐집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인 휠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넘패드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를 합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도 많이 씁니다만 스컬팅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태블릿을 쓸 때는 설정을 좀 해줘야 하는데요. 마우스 중간 버튼의 설정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태블릿 등록 정보를 켜서 태블릿 펜에 버튼 하나를 중간 클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쪽 버튼을 중간 클릭으로 해서 씁니다. 그러면 태블릿의 아래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회전을 하거나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된 화면을 끌어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스컬트 모드를 눌러서 스컬트를 시작해 볼게요. 스컬트 모드를 들어가는 건 컨트롤 탭을 눌러 이렇게 여러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뷰를 바꾸는 단축키는 넘패드 1은 정면, 3은 측면, 7은 탑뷰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넘패드를 통해 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1은 정면, 3은 측면, 7은 탑, 9는 아래입니다. 인풋에 키보드 옵션에 Emulate 넘패드를 체크하면 넘패드가 없는 애플 제품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체크를 끄면 숫자키가 안 먹히는데요. 넘패드 숫자키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패드가 없으신 분은 Emulate 넘패드를 체크하시고 상단 숫자키를 누르면 뷰가 변경됩니다. 저는 그게 편해서 그냥 옵션 체크하고 숫자키로 뷰를 변경해 줍니다. 왼쪽 브러쉬 옵션 창은 드래그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마우스를 누르고 컨트롤 드래그 하면 브러쉬 창을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드래그에서 자신의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 세팅해서 쓰면 됩니다. N키를 누르면 오른쪽 옵션 창을 쇼 하이드 할 수 있고 T키를 누르면 왼쪽 브러쉬 옵션 창을 쇼 하이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3분할해서 각각의 뷰를 정면, 측면, 프리뷰로 설정해서 쓰시면 편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대칭 아이콘을 X축으로 미러를 누르시면 대칭으로 스컬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칭을 끄면 한쪽 면으로 비대칭 스컬트를 할 수 있습니다. 탭을 눌러보면 와이어를 볼 수 있는데요. 스컬팅을 위해선 복셀 사이즈 수치를 좀 낮춰서 밀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Shift R을 눌러서 그리드가 나오면 수치를 드래그로 선택해 Ctrl R을 눌러서 세로의 복셀 사이즈를 리메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곤의 밀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러운 스컬팅이 가능해집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리메시 옵션을 통해서 적당한 수치를 직접 입력한 뒤 리메시 버튼을 눌러서 복셀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 후 리메시된 오브젝트는 브러쉬로 스컬팅을 해도 폴리곤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무시 브러쉬를 선택하거나 쉬프트를 누른 후 오브젝트를 문질러주면 스무스가 적용되어 페이스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스컬팅 시작 시 복셀 사이즈를 0.02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수치를 내려 디테일한 작업을 한답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면 화면 이동이나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의 브러쉬 크기 조절처럼 대괄호 단축키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F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면 브러쉬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괄호 단축키로 브러쉬 크기를 빠르게 조절하면서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제 여자 캐릭터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를 선택해 정면 뷰에서 아래 옆으로 드래그해서 계란형의 얼굴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측면 뷰에서 뒤쪽을 당겨서 두상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작업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로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주고 시작합니다. 기본 형태의 얼굴을 만들고 눈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얼굴의 중앙을 기준으로 눈, 코, 입의 위치를 가늠해 줍니다. 이렇게 눈, 코, 입의 위치를 그림으로 대충이라도 잡아주고 스컬팅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졌으면 드로우 브러쉬를 선택해 컨트롤을 누르고 눈과 코가 들어갈 위치에서 문질러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는 컨트롤을 누르고 문지르면 파이게 되고 그냥 문지르면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문질러 코를 튀어나게 만들어 줄게요. 드로우 브러쉬로 코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스무스 브러쉬로 같이 적용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남자 얼굴처럼 거칠고 굴곡이 많은 형태를 만들 때는 클레이 스트립 브러쉬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드로잉 해주고 쉬프트 눌러서 스무스 브러쉬 적용해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반복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여자 얼굴을 만들 때는 저는 드로우 브러쉬로 기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익숙합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조금씩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분할된 화면의 정면과 측면의 형태를 확인해 가면서 큰 형태를 조각해 나갑니다. 콧볼에 볼륨감을 주고 눈은 튀어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턱처럼 얼굴에서 나와야 될 부분들은 크게 형태를 잡아줍니다. 측면 뷰를 보면서 옆모습을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나 그랩 브러쉬로 조정해 줍니다. 측면 뷰를 조절하고 나면 정면 뷰가 부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1, 3, 7번을 눌러 뷰를 바꿔가면서 헤드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스컬프팅은 눈, 코, 입과 두상의 형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크리스 브러쉬로 입의 형태를 파줍니다. 크리스 브러쉬는 버텍스들이 드로잉을 하는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파이는 부분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입 주변의 경계 부분을 크리스 브러쉬나 드로우 브러쉬로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콧구멍도 드로우 브러쉬로 컨트롤을 누르고 파줍니다. 초보분들은 코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콧볼이 콧구멍과 연결된다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ESC 키 아래에 물결 무늬 키로 옵션을 선택해 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 스트립스 브러쉬로 돌출시켜주고 스무스 브러쉬로 문질러주는 것을 반복하면서 조각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 얼굴 만들 때는 클레이 스트립스 브러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마우스 중간 클릭으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형태를 조정해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만 쓰다 보면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랩 브러쉬나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형태를 수정해 줍니다. 퍼스펙티브 뷰는 기본적으로 왜곡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 뷰 옵션에서 로컬 렌스에서 수치를 조절해주면 왜곡이 줄어듭니다. 저는 1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5번 키를 누르면 왜곡이 없어지는데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스컬팅을 해줍니다. 뷰를 계속 바꿔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드로우 샵 브러쉬는 기본 드로우 브러쉬보다 강하게 파고 싶을 때 쓰는 브러쉬입니다. 눈매와 같이 형태를 잡아주는 드로잉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쓰고 다시 드로우 브러쉬로 돌아옵니다. 그랩 브러쉬와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의 차이점은 그랩은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 영역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만 스컬팅 할 때 자주 쓰이고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는 영역 밖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전체의 형태를 다듬을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랩 브러쉬로 얼굴 측면의 전반적인 형태를 잡아줄게요. 드로우 브러쉬와 스무스로 입술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뷰를 돌려가면서 반측면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콧등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뷰를 돌려보면서 눈 부분을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나 그랩 브러쉬로 얼굴에 디테일한 형태를 조금씩 밀어서 만들어 줍니다. 외곽의 형태는 사이즈를 키워서 큰 형태를 보고 만져줍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리메쉬에서 복셀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 밀도를 높여줍니다. 물론 Shift R로 사이즈를 줄여도 좋습니다. 리메쉬를 해줬으니 드로우 브러쉬로 다시 문질러 줍니다. 스무스 브러쉬로 문지르고 난 자리엔 윤곽이 흐려지니 크리스 브러쉬로 다시 만들어 줍니다. 얼굴의 형태는 보통 자신이 평소 자주 보고 좋아하는 얼굴을 따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브러쉬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드로우 브러쉬나 스무스 브러쉬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를 반복합니다. 이제 눈알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스케일을 조절해 줍니다. 대략 눈의 크기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만들면 됩니다. G키를 눌러 눈알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눈동자의 와이어가 정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에서 X축으로 90도 회전시켜줘야 합니다. 얼굴을 하이드 시켜보면 스피어의 와이어가 사각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90도 회전시켜주면 와이어가 둥글게 정면을 보게 되어 눈동자를 만들 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탭을 눌러 스컬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드로우 브러쉬를 선택해 얼굴의 눈 부분을 스피어에 맞춰 좀 파줍니다. 참고로
Alt Q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제 눈동자를 선택하여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 가서 미러를 선택해 줍니다. 스포이드로 얼굴을 찍어 얼굴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미러 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얼굴을 선택하고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로 눈매를 다듬어 줍니다. 그랩 브러쉬는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좋습니다. 눈알의 형태에 맞춰 눈매를 만들어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눈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 눈매를 만져줍니다. 눈, 코, 입 모두 어느 정도 형태나 위치가 잡혀졌으면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도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하다 보면 두상이 너무 커지거나 뒤통수가 너무 길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살살 정면, 측면 뷰를 보면서 정리해 줍니다. 눈알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왼쪽 메뉴 하단의 위치 이동 아이콘을 눌러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귀를 만들어 줄게요. 귀를 만드는 방법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면을 뽑아서 사용하는 방법과 스피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스크 브러쉬를 선택하고 귀가 만들어질 부분의 위치에 둥글게 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I를 눌러서 마스크가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켜 줍니다. 그랩 브러쉬를 선택한 후 귀가 나오는 방향으로 적당히 당겨주세요. Alt M을 눌러서 마스크를 해제한 다음 드로우 브러쉬로 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키를 눌러 사이즈를 귀의 크기만큼 조절한 다음 G를 눌러 위치를 이동합니다. 귀의 크기는 캐릭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눈과 코의 길이만큼 만드시면 대충 맞아요. 귀를 선택하고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 버텍스가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상단의 트랜스폼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트랜스폼 축을 잡고 방향에 맞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나중에 스컬팅 모드에서 브러쉬가 안 늘어나고 바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로테이트, 회전, 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트랜스폼을 많이 씁니다. 물론 스컬트 모드에서도 회전이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축이 안 맞을 때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Set Origin에 Origin to Geometry를 적용하면 오리진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나 이동을 해보면 축이 중심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컬팅을 하기 위해 리메쉬에서 복셀 사이즈를 0.02 정도로 조절해 줍니다. 리메쉬를 해준 후 드로우 브러쉬로 귀를 파줍니다. 귀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외워서 작업해 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귀의 외형은 나중에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안쪽부터 파줍니다. 들어간 부분과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묘사해 줍니다. 측면에서 귀의 형태가 보여지면 정면 뷰에서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정면과 측면을 돌려가면서 귀의 외형을 만들어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귀의 굴곡을 다시 잡아줍니다.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와 그랩 브러쉬를 번갈아 가면서 형태를 완성합니다. 귀의 위치를 턱관절에 맞춰 이동해주고 얼굴을 선택하여 드로우 브러쉬로 턱을 만들고 뒤쪽으로 목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귀가 한쪽밖에 없네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의 Add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를 선택해 미러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로 얼굴을 찍어줍니다.
귀까지 만들어주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얼굴같이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을 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단계입니다.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외곽 라인을 다듬어 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눈썹도 살짝 그려줄게요. 크리스 브러쉬로 쌍꺼풀도 만들어줍니다. 인플레이트 브러쉬로 콧볼도 살짝 부풀려 줍니다. 드로잉을 할 수 있는 브러쉬는 한 번씩 써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쓰면 됩니다. 결국엔 자신에게 맞는 브러쉬만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저런 브러쉬를 써보다가 결국 기본인 드로우 브러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코와 입의 디테일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뷰를 돌려가면서 스무스 브러쉬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형태를 수정해 만들어 갑니다. 핀치 브러쉬는 버텍스를 그리는 대로 모아주는 브러쉬라서 이렇게 콧대처럼 각을 만들고 싶을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석고상처럼 각이 생기죠? 얼굴에 전반적인 디테일을 수정해 줍니다. 면이 깨져서 지글거리는 부분은 스무스 브러쉬로 부드럽게 만들고 크리스 브러쉬와 드로우 브러쉬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눈 부분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줍니다. 안구의 형태에 맞춰서 눈매를 조절해주고 끼워진 면들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도 살짝 인중을 파주세요. 코가 반듯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코도 수술 좀 해줄게요. 엘라스틱 디펌 브러쉬로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크리스 브러쉬로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어 완성도를 올립니다. 작업하면서 사라졌던 쌍꺼풀도 크리스 브러쉬를 이용해 다시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지우고 다시 만들고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우거나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서 작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만들어진 것 같으니 목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모드로 나갈게요.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실린더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S를 눌러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준 뒤 위치를 잡아줍니다.
스컬팅 모드로 들어와 0.02 정도로 리메시 해준 뒤 러프하게 근육 표현을 해줍니다. 여자 캐릭터는 목젖이 없고 근육 표현도 조금만 해줍니다. 계속 디테일한 얼굴의 표정이나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돌려가면서 보면 뭔가 수정할 부분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눈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주어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예전에 스컬팅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책 한 권 달랑 사가지고 G 브러쉬를 혼자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곰 한 마리도 완성하지 못하고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렇게 무료로 배우고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눈썹도 살짝 그려볼게요. 눈썹으로 캐릭터의 표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눈썹을 기준으로 얼굴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디테일 정리를 해 나갑니다. 형태가 흐릿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줍니다. 그랩 브러쉬로 목 아래 부분도 살짝 형태를 잡아줍니다. 바디도 살짝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바디 스컬팅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만들게요. 다른 뷰를 보면서 부족한 점이 없나 한 번 더 체크합니다. 드래그하여 전체 선택 후 Shift D를 눌러 X축으로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이왕 만든 김에 남자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에 좀 더 굵은 손으로 스컬팅해 보겠습니다. 클레이 스트립스 브러쉬를 쓸 때가 온 것 같군요. 일단 광대뼈 쪽부터 스컬팅 해줍니다. 튀어나오는 부분은 긁어주고 스무스 브러쉬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물론 남자 캐릭터도 드로우 브러쉬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선택의 문제겠죠. 측면 뷰로 그랩 브러쉬로 코를 키워서 남자 캐릭터의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드로우 브러쉬로 얼굴의 윤곽을 크게 부풀려 줍니다. 이마와 광대뼈 등을 돌출시켜주고 코도 키워줍니다. 일반적인 전사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턱 관절도 엘라스틱 디폼 브러쉬로 키워줄게요. 아무래도 섬세한 느낌의 여자 캐릭터와는 달리 좀 더 오락부락한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선을 굵게 표현하되 너무 많은 주름으로 노인처럼 보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작업합니다. 엣지를 좀 더 각지게 만들고 좀 더 두툼하게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남자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좀 더
대비되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턱 관절을 잘 표현을 해야 전사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뷰를 돌려가면서 좀 더 많은 곳을 돌출시켜 줍니다. 아무래도 남자 캐릭터가 선이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목도 더 크고 굵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목의 근육과 목젖도 표현해 줍니다. 클레이 스트립스 브러쉬를 사용하면 좀 더 세밀한 근육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골격 차이를 이해하시면 만들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캐릭터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근육이나 골격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과하게 표현하면 못생겨 보일 수가 있어 조심히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요. 컨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자 캐릭터는 조금 과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만들다 보니 악당 느낌의 NPC처럼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스컬팅을 하면서 여러가지 얼굴이나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남자 캐릭터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모델링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들 열심히 만들어서 어서 실력자가 됩시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